요새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이나 게임은 때와 장소,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다른 세대보다 더욱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의식은 높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서울의 모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게임을 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했죠. 게임하러 딱 들어갔는데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다 비어있는데 진짜 난리 났죠. 그거 다시 모으려면 엄청 오래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황당한 일을 당한 건 A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SNS에 있던 사진이었거든요.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못 꿨던 거죠. 친구가 보여주는데 기막혀서 진짜 거기에 어떻게 알았는지 요새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문자까지 오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충격을 받은 H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 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게임 아이템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A군. A군의 개인정보는 어디서 유출되었을까요? PC방에서 게임에 로그인한 채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누가 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게임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게임 아이템을 키우기 위해 친구에게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A군의 PC가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무심코 할 수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개인 사진이 유출되고 더 나아가 협박 문자까지 받게 된 H양의 경우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친구 수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 잘 모르는 사람까지 친구로 추가를 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SNS에 사진과 글을 올릴 때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미흡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심결에 랜덤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을 수도 있고 계정을 해킹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부주의만으로도 누구라도 H양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손쉽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위험성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능이 끝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수능 수험표를 사고 팔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대상 할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수험표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얼굴과 출신 학교까지 있어서 각종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자? 여자? 어른? 청소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알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어느 반인지, 혹은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를 알면 누군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누군지 알아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처럼 어느 하나만 있어도 쉽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즉 살아있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하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본인 생각에는 이 정도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 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내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나와 내 가족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고 남이 내 행세를 하면서 스팸 메일, 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이나 캐릭터, 포인트 같은 내 인터넷 재산을 빼앗길 수 있으며 비밀이 유출되어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메신저 단체방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방한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계속해서 스팸이 올 수 있고 금융사기,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3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는 믿을 만한 곳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인터넷 사이트는 꼭 필요한 곳만 회원가입을 하세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되도록 가입하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의 핸드폰 번호, 주소, 이름 등을 알려주지 마세요.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키워달라는 목적으로 남에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요. 관리자라고 해도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SNS,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친구 추가를 많이 받은 SNS에는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인정보의 공개 범위를 전체 공개로 해놓지 않는 것도 잊지 마세요. 랜덤 채팅은 상대방을 전혀 알지 못하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내 사진이나 톡 아이디, 전화번호는 절대로 주지 마세요. 가입한 사이트 비밀번호는 남의 것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내 것을 알려주지도 않는 것이 인터넷 에티켓이에요. P2P를 사용할 때 내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광고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해킹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고 물품을 사고 팔 때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주고받으세요.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꼭 전화나 문자로 확인해 봐야 해요. 요즘 메신저 계정 도용이 많으니까요. 둘째, 가입한 사이트 비밀번호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드시고 비밀번호는 영문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에서 10자 이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도 전부 알려주거나 보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피치 못하게 알려주게 되거나 다른 사람이 본 것 같으면 즉시 바꾸도록 합니다. PC방, 학교, 도서관 같은 공용 장소에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나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하며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 기능, 자동 로그인 기능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가능하면 공용 PC에서는 로그인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용 PC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개인정보 문제가 있거나 피해가 생기면 신고 상담하세요. 개인정보는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소했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는데도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피해가 더 커지므로 빠른 시일 내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소중한 만큼 남의 개인정보도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누구나 잘 보호해야 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특히 더 잘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만 14세 미만인데요. 이 학생들은 부모님의 동의나 허락 없이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 학교, 학원, 병원, 어디든지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받는 회사가 있다면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와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는 내가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깊이 생각한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개인정보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열쇠, 내 손에 있습니다.